안녕하세요. 해외 증시 소셜 플랫폼 피크주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한 주간 미국 증시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를 전해드리는 마켓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판이 커진 미국 대선, 모든 게 걸렸다. 주로 미국 증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크주 마켓톡. 하지만 이번 주는 미국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가 미국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맞아 이슈 총정리 및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긴즈버그는 누구? 후임 대법관이 중요한 이유? 지난 9월 18일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처음 임명될 때만 해도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지만 이후 여성과 성소수자, 유색 인종과 이민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판결과 의견 개진으로 2009년 히스패닉 출신 소토마여 법관 임명 전까지 미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대표적인 판결 및 의견으로는 첫 번째, 성별에 따른 입학차별에 대한 위헌 판결. 두 번째,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를 둘러싼 논란에서 부시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다수 의견에 강력한 어조로 반대 의견. 세 번째,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네 번째, 이민자 추방에 오용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위헌 판결 등으로 그녀의 한마디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과 췌장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긴즈버그가 은퇴를 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녀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보수 넷, 진보 넷, 중도 하나로 평가되는 미국 대법원 구성에서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임명권자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현재의 아슬아슬한 이념 균형이 한순간에 보수로 기울어 향후 수십 년간의 미국 사회를 정의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 후임은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임명했으면 이라는 생전 발음과 달리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임종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빠르게 후임 임명을 공언하며 후보자 물색에 나선 것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고려되는 대법원 후보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낙태에 반대하는 에이미 베럴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48세.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를 고려하면 넉넉히 30년 이상 대법관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향후 미국 사회의 이슈를 정의할 대법원 구성이 지금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달여 앞으로 남은 미 대선에서 개표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대선에서 대법원의 플로리다 재검표 중단 결정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본 민주당에겐 대법원의 보수화는 최악의 악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민주당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상원 다수인 공화당이 선거 전에는 대법관 뽑는 거 아냐 라며 거부했었는데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싹 바꿨기 때문이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9명의 대법원 구성을 15명으로 늘려 본인들이 6명을 추가 임명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물론 2016년? 그때 너네가 상원 다수였음 우리랑 똑같이 했을걸? 인생은 실전이야 라는 태도죠. 대선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앞으로 사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공화당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근소한 상원 다수를 확보한 공화당에겐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임명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바로 대법관 임명 문제이니까요. 공화당으로선 꽃놀이 패를 친 격이지요. 미 대선 전후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 앞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아무도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부양책 관련 합의는 이미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죠. 연준의 파월 의장조차 중앙은행이 할 것은 다 했다라며 정부의 공을 미루는 상황에서 11월 3일 대선까지 미국 증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에 많은 부분 의존했던 증시 상승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은 자명해 보이는 대목이죠. 대선 후 미국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대선 이후 증시는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예상될 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엔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7%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선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몇몇 반시장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이미 4년간 보여준 트럼프의 성적표, 나아가 리더십이 앞으로의 증시 전망의 호재로 작용할지는 큰 물음표입니다. 증시에 관련된 큰 이벤트인 만큼 앞으로 벌어질 주요 사건 및 전개에 대해 피케주가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해외 증시 소셜 플랫폼 피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